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강원과 광주, 윤정환 감독과 이정효 감독이 맞붙었습니다. 현재 K리그 내에서 최고의 전술가라고 할 수 있는 두 감독이기에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양 팀은 수준 높은 전술 공방전을 펼치면서 명승부를 만들어냈는데요. 양 팀은 어떻게 서로를 공략하려 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일단 양 팀은 서로 다른 형태의 전방 수비를 보여줬는데요. 광주를 먼저 보면 매우 높은 위치에서부터 하이프레싱을 가합니다. 강원이 시도하는 비대칭적인 백스리를 상대로 많은 숫자의 전방 인원을 동원해서 빠르고 강하게 눌러주는데요. 강원은 이 압박을 풀어나오지 못하면서 고전했습니다. 이번엔 강원의 수비 형태를 보겠습니다. 강원 역시 전방에서부터 수비하긴 했지만 광주만큼 높은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광주의 중앙 진입을 견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전방의 두 선수가 종으로 위치하며 한 명은 공을 잡은 센터백을, 한 명은 공을 받기 위한 3선의 광주 선수를 잡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광주가 섣불리 중앙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측면으로 향하면 그 순간 강원의 압박 트리거가 발동되며 달려듭니다. 결국 이렇게 광주의 공격을 중앙이 아닌 한쪽 측면으로 몰고 볼을 탈취해내는 게 강원이 준비한 이상적인 수비죠. 상대 최후방으로 직접적으로 달려드는 대신 중앙 길목을 우선시하는 건데, 하지만 이렇게 찰나의 순간이라도 중앙 견제가 잠시 허술해지면 곧바로 이런 찬스를 허용하게 됩니다. 정우영 특기 나왔어요. 이건희 하지만 뒤쪽. 이제 광주의 공격 패턴을 보겠습니다. 광주는 빌드 없이 항상 후방 3명을 확보합니다. 그게 누구든 중요하지 않죠. 센터백이든 풀백이든 미드필더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강원의 전방 2명으로는 압박해봤자 오히려 공간만 내주고 수적 열세를 띠게 됩니다. 앞서 얘기한 확실하게 중앙 길목을 차단하자는 강원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죠. 광주는 어떻게 공략할까요? 이렇게 광주는 중앙으로 쉽게 오지 못합니다. 그러자 최전방의 이건희가 이 위치까지 내려오는데요. 강원의 중앙 미드필더 이유연이 자연스럽게 따라붙게 되죠. 이렇게 되면 강원의 전방 두 선수도 종으로 설 필요가 없어지죠. 여기서부터 강원 수비의 자연스러운 연쇄 이동이 발생하는데 광주가 원하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전진 수비하는 이유연의 뒤를 이희균이 곧바로 인지하면서 이동합니다. 왼쪽 측면을 수비하던 유인수도 자연스럽게 따라 나서죠. 자, 이제 광주의 우측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아까 전 종이 아닌 팽으로 섰던 강원의 전방 두 선수는 광주 최후방을 향해 달려들고, 항상 후방 3명을 확보하는 광주는 수적 우위를 앞세워 손쉽게 반대로 빠져나옵니다. 이후 하프라인을 넘어오면 빠른 템포로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이루어지죠. 네, 지금 배송재 아나운서 정확하게 보셨어요. 자, 이균이에요. 이균 내주고. 야, 이거 뒤에서 페널티 바로 찍었습니다. 김정욱 주심. 이번에도 강원은 코바체비치가 종으로 서서 3선을 견제하고 있지만 광주가 볼을 오래 점유하자 결국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강원이 달려들면 그때가 광주에겐 기회죠. 강원이 일제히 프레싱에 나서는 순간 상대가 끌려나온 뒤를 공략해서 가볍게 2대2 플레이로 풀어나옵니다. 그리고 최경록 받아주고 아산이 돌려받았습니다. 자, 반대편 측면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 같은 후방의 수적 우위는 강원 수비에게 딜레마를 발생시키는데요. 역시나 코바체비치는 중앙을 신경쓰고, 그러자 이상기는 중앙으로 이동하며 양민혁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뒤로 자리 잡는 이희균, 이유연은 중앙을 버리고 섣불리 따라 나서지 못하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광주는 이렇게 다시 하프라인 위로 전진에 성공합니다. 오히려 압박을 끌어들여서 오히려 나오기 좋은 상황을.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전방에 있던 아산이가 내려오면서 강원 미드필더 한 명을 자신에게 고정시킵니다. 이 움직임 하나로 정우현은 좁은 공간에서 자유를 얻게 됐죠. 이번에도 광주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수비를 끌고 오고 그 뒤를 공략해서 풀어나옵니다. 이렇듯 광주 선수들에겐 이제 숨쉬듯 자연스러운 포지셔널 플레이를 앞세워 전반전 경기를 지배하는데요. 여기서 전반전 윤정환 감독의 기민한 대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원은 전반 초중반 동안 왼쪽 라인이 완전히 침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광주의 압박에 취약함을 노출하며 번번이 소유권을 내주기도 했고, 반대로 수비 상황에서도 아산이를 중심으로 한 광주의 우측면 공격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죠. 두 번째 실점마저 이 위치에서 나오자 윤정환 감독은 결단을 내립니다. 좀더 좁혀 들어옵니다. 가운데로 전반 25분 만에 윤석영과 유인수를 빼고 송준석과 조진혁을 투입하는 강수를 둡니다. 교체 투입된 송준석은 단순하지만 과감한 전진 패스를 시도하는데요. 광주의 압박을 피해 다이렉트한 패스를 자주 보여줍니다. 그러자 광주도 압박 강도를 낮추며 페이스 조절을 시도하는데요. 두 골차 상황이기도 하니 이해가 되는 선택이었지만, 반대로 강원은 이때 주도권을 잡습니다. 광주의 라인이 물러나면서 좌우 스토퍼에게 공간이 생기는데요. 특히 우측의 강투진은 양질의 패스를 뿌려주며 공격의 활로를 뚫어냈습니다. 양민혁. 자, 양민혁 1대1 허율을
자, 잘 갔어요. 잘 갔어요. 와, 김경민. 송준석과 강투지가 적극적으로 전진을 시도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전반 종료 직전 추격골까지 만들어냈죠. 코바체비치 많은 골 기록하는 강원FC. 이어지는 후반전에서도 윤정환 감독은 또 한 번 변화를 주며 기세를 올립니다. 바로 이기혁의 전진인데요. 공격 시 이기혁이 최후방이 아닌 3선 미드필더로 전진하면서 전체적인 대형의 변화가 생깁니다. 전반전은 기본적으로 3-2-5 형태를 통해 전방 5개의 채널을 공략하는 공격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이기혁의 전진으로 인해 극단적인 6개의 전방 채널을 확보하죠. 이러한 이기혁의 전진으로 인해 김동현이 자연스럽게 한 칸 위로 올라갑니다. 결국 이렇게 김동현과 양민혁이 좌우 하프스페이스를 점유하는 2선 플레이어로 나선 형태가 만들어지는데요. 4-4-2 대형을 바탕으로 상대 대형에 따라 유기적으로 압박하는 광주를 상대로 후방 숫자를 줄이고 바로 이 공간을 공략한 건데 이게 제대로 적중했죠. 강원은 이렇게 후방 4명을 빼고 모두 전진해 있습니다. 광주의 수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죠. 패스가 우측 하프스페이스에 위치한 양민혁에게 전달되고 이는 좌측 하프스페이스로 향하는 김동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잘 벌려줬어요. 김동현 그리고 조진혁의 크로스. 이번에도 역시 좌우 하프스페이스에 위치한 양민혁과 김동현이 보이는데요. 강원은 또 한 번 손쉽게 이 위치로 전진 패스를 투입했고 광주의 압박 라인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제는 투톱 모두가 중앙에 위치해 공간을 확보하고 각 채널을 점유한 5명의 선수에 더해 1명이 더 올라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에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하죠. 크로스! 코바체비치! 강원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네, 이제 K리그에는 코바체비치가 있습니다. 동점 이후 광주는 다시 하이프레싱을 구사합니다. 원정이지만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가 보였는데 강원은 이를 역이용하죠. 이미 전방에 많은 숫자를 배치한 강원은 무리하게 짧은 패스로 후방에서 풀어나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롱킥을 활용합니다. 최전방에 있는 코바체비치를 향해 보내고 이후 앞선에서의 유리한 숫자 싸움을 통해 빠르게 공격을 마무리하려는 시도였죠. 이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으로 광주의 뒷공간을 위협했습니다. 11-1로 끝나는 두 가지입니다. 양민혁 잡았습니다. 양민혁 두 명을 앞에 두고 양민혁 꺾어줍니다. 김경민! 자, 김경민! 그러나 김경민이 차고 김경민이 막았습니다. 강원의 승리로 끝났지만 이번 경기는 승패를 떠나 개인적으로는 올 시즌 최고의 경기로 뽑고 싶을 만큼 두 감독의 지략 대결이 빛났는데요. 감독의 힘만으로 경기력의 수준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잘 보여준 양팀의 승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